자,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2ax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요게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됩니다. 1을 대입해보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가 이제 0이 돼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는 이제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3이면 이 미분한 식이 3x제곱 6x 마이너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과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최고 차항이 양수였으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될 테고 마이너스 3일 때 극대를 갖고 1일 때 이제 극소를 갖겠죠. 이제 물어본 거는 극대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데 이제 fx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fx가 자, fx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극대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세제곱 마이너스 27 플러스 9, 3, 27 다시 플러스 27 플러스 4가 되므로 더했을 때 31이 이제 극대값이 되겠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T는 1과 A에서 운동방을 바꾼다. 자, 운동방을 바꾼다는 것은 이 속도식이 0이 되는 점을 뜻하죠. 그래서 인수분해해보면 T-3과 T-1이 돼서 T의 값이 1과 3일 때 이때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 A는 3이 됩니다.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 속도식이 1과 3에서 끈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0부터 3까지 넓이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양수인 부분은 그냥 적분하고 음수인 부분은 이제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하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dt 그냥 적분하게 되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1부터 3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dt를 적분해야겠죠. 계산해보면 적분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0부터 1까지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뒤에 적분 더하기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앞에 적분한 거를 이제 부호를 바꿔 적으면 되겠죠.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9, 2, 18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자, 가로 안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다시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4가 돼서 앞에 3분의 4 뒤에 3분의 4 더하면 3분의 8이 되죠.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단위 방정식 그럼 x의 n제곱이 8이거나 x의 2n제곱이 이제 8이 돼야겠죠. 자, 이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x의 n제곱이 8이기 때문에 x는 n제곱근 루트 8 또 x는 2n제곱근 루트 8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곱근이 됐을 때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n이 짝수면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8 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n 제곱근 루트 8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개가 나오고 곱했을 때 양수지 마이너스 4인 음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짝수가 아니라 n은 이제 홀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n이 홀수면 x의 n 제곱근 루트 8, 이때는 홀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n이 홀수지만 2n은 짝수가 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n 제곱근 루트 8, 그러면 3개가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3개의 곱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값은 8의 n분의 1제곱인 거 하나랑 다시 플러스 8의 2n분의 1제곱 또 마이너스 8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이때 이 3개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3개를 곱하면 지주끼리 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8이 있고 지수를 더하는데 얘를 통분하면 2n분의 2 다 더하게 되면 2n분의 4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n분의 세제곱 12가 될 테고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2n분의 12 약분하면 n분의 6이 2가 돼야겠죠. 그러면 n은 3이 돼야 되고 이 3은 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죠. (0부터 2파이까지) 곡선 이것과 y는 2가 만나서 생기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자 그럼 사인부터, 자, 사인 3x는 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이제 주기가 됩니다. 그럼 3분의 2파이가 주게 되면 0부터 2파이까지는 이제 3번을 그려야겠죠. 이 범위에 3번을 그려야 됩니다. 4sin 3x 4sin 3x는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다시 y축이 바로 2만큼, 그럼 최대값이 6이 되고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출발을 이제 2에서 하겠죠. 2에서 하고 최대값이 6이 되고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겠죠. 그런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x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접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2에 닿은 거죠. 근데 접어 올랐기 때문에 y는 2에 딱 접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3개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 2파이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0은 포함이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죠. 여긴 빼고 9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그럼 fx는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일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조건 나를 봤더니 f'x를 적분해서, 적분하면 fx가 되겠죠. 프라임이 없어지면서 fx가 되고 3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면 f3 빼기 f-1은 12가 됩니다. 그럼 f3과 f-1이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해보면 f3 더하기 2를 대입하면 f-1, 이 값이 이제 0이라는 거죠. 그 연립을 통해서 둘이 더해버리면 2f3이 12니까 f3은 6이 되고 또 f-1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찾았고, 이 두 개를 찾았는데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는 미지수가 이제 3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더 있어야 되니까 다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f1 더하기 f1은 0이다. 그러니까 이 f1은 0이 되죠. 그래서 f1은 0이 되기 때문에 f1은 0, f3은 6, f-1은 -6. 이 세 개를 대입해서 미지수 a, b, c를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f1은 0부터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거는 1이 근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fx는 x-1이 일단 있고, 그 다음 옆에 x제곱 ax 더하기 b가 있다는 거죠. 3을 대입하면 여기 2가 되고,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6. 여기가 이제 3이 돼야겠죠.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3.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돼야겠죠. 여기 값이 이제 3이나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이제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처음에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인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이제 2인 거죠. 그럼 빼면 4a가 마이너스 8이 돼서 a는 이제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면 이제 b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fx식이 여기가 x제곱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b는 0, x-1과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곱해진 식이 이제 fx가 되는 거겠죠. 물어본 건 f4니까 4를 대입하게 되면 3, 4를 대입하게 되면 16 빼기 8, 그럼 8이 되기 때문에 3, 8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있다. 가는 대입을 해보면 a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해서 a의 2m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2m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인데 공차가 5인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등차 수열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2m 더하기 1까지 2m 더하기 1 첫째 항 2배 더하기 n-1d n-1은 여기서 2m이겠죠. 2m 곱하기 공차 5 이렇게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2a1 더하기 여기 10m이 되고 이로 약분하면 a1 더하기 5m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2m 더하기 1과 a1 더하기 5m이 곱한 게 이제 음수가 되는데, 문제에서 자연수 m이었습니다. 그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m 더하기는 무조건 양수해야겠죠. 무조건 양수고 음수가 된다는 거는 이 a1 더하기 5m이 음수가 돼야겠죠. 공차 5이기 때문에 첫째 항 더하기 5m이라는 거는 a의 m 더하기 한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am 더하기 1번째 항이 음수인데, 그럼 여기가 당연히 음수겠죠. am 더하기 1번째 항은 음수. 근데 공차가 5였기 때문에 이 전항도 당연히 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음수인 거를 알 수 있고, am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음수보다는 음수, 양수일 확률이 좀 더 높죠. 물론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일단 음수, 양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를 생각해서 먼저 계산해보면 첫 번째 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m 더하기 1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보면 am 더하기 2 이 값이 1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 am은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am 첫째 항 더하기 m-1d 마이너스 am 더하기는 첫째 항 더하기 md 더하기 am 더하기 2는 첫째 항 더하기 m 더하기 1d가 되겠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1 플러스 A1, 그래서 마이너스 A1이 되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MD 플러스 D, 마이너스 MD 플러스 MD 플러스 D가 되죠. 그 MD와 MD 없어지고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MD 플러스 ED가 되는데, 공차 D가 5였죠. 그래서 공차 D가 5기 때문에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5M 더하기 10이 되고, 이항하면 13이 됩니다. 그럼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오른쪽 이항했을 때 A1 더하기 5M이 되는데, A1 더하기 5M은 아까 여기서 AM 더하기 1이었죠. 그 A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기 때문에 AM 더하기 1번째 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정수 마이너스 2가 되던지 아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또 가르쳐준 게 A21번째 항이 24보다 크고 29보다 작답니다. 그럼 AM 더하기 1번째 항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공차가 5기 때문에 여기다 5를 더해서 5 더하고 5 더하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30을 더해보면 28이 되죠. 30을 더했다는 거는 공차 5를 6번 더한 거기 때문에 6번을 더 더하면 AM 더하기 7번째 항이 28이라는 거죠. 그럼 28이 된 이 값이 A21, A21번째 항이 되려면 M은 이제 14여야 됩니다. 근데 AM 더하기 1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1이었다. 그 마이너스 1에서 30을 더하게 되면 29가 되죠. 29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또는 25를 더하게 되면 24, 24도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성립하지 않고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하고, 등차 5를 여러 번 더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숫자는 28밖에 없고, 이 28은 21번째 항, 21번째 항이 되려면 M의 값은 이제 14여야 되죠. 그래서 M의 값은 14여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표현사변형 ABCD가 있다. A에서 BD에 내린 수술발 2라고 C와 AB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여기 F고, 코사인 AFC,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값이 10분의 루트 10. 그럼 사인 세타 값은 10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100분의 10, 100분의 90이 되려면 93 루트 10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EC의 길이가 10이다. 이 길이가 이제 10이다. 그 다음 CD, 이 삼각형이죠. C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사인 법칙 이용해 보면 여기 각에 대해서 사인 D죠. 사인 D 분의 요 10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 10 루트 2. 그럼 사인 D는 10 루트 2분의 10이 돼야 되고,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그럼 2분의 루트 2는 45도죠. 45도. 여기가 45도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면 당연히 여기가 45도죠. 이건 직각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위에도 45도가 되면 삼각형 ABE는 직각 1이면 삼각형이 됩니다. 물어본 거는 AFE의 넓이는 AFE, 여기 넓이는 여기 세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AF 길이와 FE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그 다음 주어진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요 세타일 때 요 마주보는 각이 파이 빼기 세타고, 여기 각이 파이 빼기 세타면 다시 이쪽으로 여기 각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파이 빼기 세타를 가지고 다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D 길이를 구해보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선분 D, 이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2배인 10 루트 2가 돼야 되고,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죠. 사인 세타가 10분의 3 루트 10이기 때문에 선분 D의 길이는 10 루트 2 곱하기 10분의 3 루트 10. 그럼 10이 약분되고 둘이 곱하게 되면 3 루트 20. 루트 20이 2 루트 5이기 때문에 6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6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위에가 45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CD의 길이도 알 수 있겠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는 코사인 법칙 6 루트 5 곱하기 여기가 x면 x 분의 제곱해서 180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대각선끼리 곱해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12 루트 10 x는 80이죠. 80에 2를 곱하기 때문에 160 더하기 2x제곱이 됩니다. 자, 오른쪽 이항할 건데 2로 먼저 약분을 해주면 x제곱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6 루트 10x 더하기 2로 나눠서 80이 되죠. 자, 루트 10이 있기 때문에 80을 10 곱하기 8로 보고 그 10을 루트 10, 루트 10으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2 루트 10과 마이너스 4 루트 1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곱하면 80이 되고 더했을 때 6 루트 1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고 x는 2 루트 10이든지 아니면 이제 4 루트 10이 됩니다. 2 루트 10이라는 거는 루트 40이죠. 루트 40은 6점 얼마인데 이 x가 6점 얼마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4 루트 10은 루트 160입니다. 160은 12의 제곱인 144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12점 얼마가 되면 그림상 안 맞죠. 2가 10이고 12가 되면 훨씬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의 길이는 2 루트 10이 되고 x의 길이가 2 루트 10이면 이 마주보는 요 AB의 길이도 2 루트 10이어야 됩니다. 그럼 AB의 길이가 2 루트 10이면 이 ABE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의 루트 2배죠. 루트 2를 곱해서 2 루트 10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제 2 루트 5였을 겁니다. 1대 1대 루트 2. 그 루트 2를 곱하면 2 루트 10이 되죠. 여기도 2 루트 5. 그럼 이 B와 ED의 길이가 2 루트 5 대 6 루트 5. 1대 3이 됩니다. 1대 3. 1대 3이 되기 때문에 이 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 BFE 이 삼각형과 ECD 이 삼각형은 닮은 비가 이제 1대 3이 되는 거죠. 1대 3.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이 됐으면 요 BF 길이와 CD 길이도 이제 1대 3이 돼야겠죠. 1대 3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됩니다. 1대 2가 되기 때문에 2 루트 10에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분의 4 루트 10이 요 AF 길이가 되는 거죠. AF는 3분의 4 루트 10. 그 다음 이제 사인 세타를 알기 때문에 FA의 길이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요 위의 각이 45도고 요 두 변의 길이가 이미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 3분의 4 루트 10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3분의 4 루트 10 곱하기 2 루트 5 끼인 각 사인 45도.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요 2와 2 요게 4랑 약분되죠. 그러면 분모에 3이 있고 루트 10 2 루트 5 루트 2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루트 10이고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은 10이 되기 때문에 넓이는 이제 3분의 20이 됩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3과 f0이 같은 3차 함수 fx. fx는 이제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인데 f-3과 f0이 같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와 극대값과 극소값 존재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f-3과 f0이 같은 함수값이 같게 되려면 이 왼쪽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같은 점이 없죠. 오른쪽 그래프 같이 생겨서 이렇게 돼서 -3일 때와 0일 때 함수값이 같던지, 아니면 요 사이에 들어가서 같던지, 아니면 극소점에 걸쳐서 이렇게 같던지, 하여튼 오른쪽 그래프여지만 이게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운이 좋게 극대점에 걸려서 여기가 -3이고 여기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3과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3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크나 같은 쪽,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여기죠. -3보다 작은 쪽 이 그래프와 0보다 큰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 요 사이에서는 fx의 부를 바꾼다. fx는 y이기 때문에 y의 부가 바뀐다는 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한 겁니다.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려면 x축이 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x축이 위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이라는 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축을 대충 이쯤에 잡아주면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해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엔 이거고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고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되는데, 이 gx 그래프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럼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없는 거죠. 접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고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다시 1로 오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갈 거고, 그다음 얘가 밑에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는 함수는 이게 3일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을 곱해서 x는 k에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 k 값이 1개일 때,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3에서 불연속이었고 0에서 불연속이었죠. 그리고 또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이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이거나 0이거나 이제 3이죠. 요 세 개 중에서 불연속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연속의 함수끼리 곱했을 때는 항상 연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이 점 -3과 0과 3 요 세 개가 이제 k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k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이 셋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불연속이고 두 개가 연속일 때, 0이 불연속이고 두 개 연속일 때, 3이 불연속이고 두 개 연속일 때, 이거 다 찾아봐야겠죠. 다 찾아보는데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3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또는 -3이 여기고 여기인지, x축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래프 개형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식을 이용해서 식만 보고 답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기억을 봤을 때 힌트가 있죠. 기억은 0에서 연속이냐, 0을 그냥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풀어보면, 자, 0에서 연속이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와 gx-3, 이때 0에서의 자극한과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을 다 비교해 봐야겠죠. 자, gx 0의 자극한, 그럼 gx 0의 자극한은 여기 대입하게 되겠죠.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에 대입하게 되면 -f0이 됩니다. -f0. 자, 0일 때 함수값, 0의 등호 있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f0이 되겠죠. 자, 우극한 값, 0의 우극한 값은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은 여기 대입하게 되면 이제 f0이 됩니다. 자, 0의 자극한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0보다 더 작은 걸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3보다 좀 더 작을 겁니다. -3보다 작은 쪽에 대입하게 되면은 f 이제 -3이 되겠죠.
함수값 0을 대입하면 g-3, g-3은 동호가 여기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극한 0보다 조금 큰 걸 대입하기 때문에 0보다 조금 큰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좀 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개 곱한 값은 마이너스 f0,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0,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0, f 마이너스 3. 셋 다 똑같죠? 셋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0에선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고, 그럼 0에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0에서 연속이 됐고, 이제 마이너스 3 또는 3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니은을 푸는데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이제 불연속이고 x는 3에서 이제 연속인 경우. 자,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면 똑같이 이제 자극한과 함수값과 이제 우극한을 비교해 봐야겠죠. 자, gx부터 마이너스 3의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여기에 들어가서 f-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여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3보다 좀 큰 쪽이니까 여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됩니다. gx-3에서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자극한 그럼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은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에 대해서 마이너스 6일 때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은 변함없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f-6, f-6, f-6이 됩니다. 이때 불연속이 되려면 곱했을 때 그 값이 달라야겠죠. 근데 곱하면 여기는 양수지만 여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맞습니다. 성립하고 자, 이제 x는 3에서 연속이 돼야겠죠. 그럼 3일 때에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을 비교해보면 x가 3일 때는 요 부분에 들어가겠죠. 0보다 큰 쪽. 그래서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모두 f3이 됩니다. 그럼 3일 때에 gx-3에 대입하게 되면 3일 때 자극한은 3보다 좀 작은 거기 때문에 3보다 좀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은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마이너스 f0이 됩니다. 3일 때 함수값은 그냥 g0이기 때문에 g0은 f0이 되므로 f0은 이제 f0이 되겠죠. 우극한은 3보다 좀 큰 값이므로 3보다 좀 큰 값을 대입하게 되면 0보다 좀 크겠죠. 그 0의 우극한은 여기 들어가게 돼서 f0이 됩니다. 이때 곱했을 때 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가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 되려면 f3이 0이 되든지 아니면 f0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f3이 0이든지 아니면 f0이 0이어야 되는데 아까 문제 처음에 f0과 f-3이 같다고 그랬었죠. 그럼 f0이 0이면 f-3도 0이기 때문에 f-3이 0이 되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불연속이 아니라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곱했을 때 모두 0이 돼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f0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f3이 0인 거죠. 그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고 x가 3에서 이제 불연속인 경우 계산은 아까랑 똑같죠. 계산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이 위의 식을 보면서 x-3이 연속이 되려면 이 곱한 세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호가 다르죠. 그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f-3과 f-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두 같아서 연속이 되겠죠. 근데 아까랑 또 같은 이유로 f-3이 0이 되면 f0도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f-6이 0이 돼야겠죠. 3일 때 불연속 되는 경우는 곱한 값이 다 달라야 되는데 부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 되는 거 맞죠. 그래서 f3이 0이든지 아니면 f-6이 0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 하에서는 f-6과 f3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f-6이 0이든지 아니면 f3이 0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디귿 함수 gx와 gx-3이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그럼 k가 음수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죠. 불연속인 실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f3이 지금 0인 겁니다. f3은 0.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그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식을 세워보면 지금 fx가 원래는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였는데 불연속인 k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f3이 0이었습니다. 그럼 f3이 0이라는 거는 이 식이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뭐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f-3과 f0이 같았죠. 그래서 -3과 0을 대입해 보면 -3을 대입하면 -6 그리고 9 마이너스 플러스 n 요 값이 0을 대입하면 -3 0 대입하면 n, 그 -3을 약분하면 2가 되고 2를 분배법칙해서 18 마이너스 6m 플러스 2n이 n이 되고, 그럼 n은 6m-18이 되겠죠. 앞에서 실근 3을 갖고 뒤에서 이제 실근이 존재할 텐데 모든 근의 합이 -1이 되려면 3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4가 나오면 되겠죠. 그 -4가 나오면 합이 -1이 되니까, 그럼 근각의 수한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인 -m이 -4가 되려면 m의 값은 4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 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죠. 판별식에 넣어보면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이건 허근됩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m이 이제 -4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뒤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와 이제 중근을 가질 때가 되겠죠. 중근을 갖는데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3을 가지면서 또한 -4를 갖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근이 3이 있는데 3은 이제 중근이니까 하나만 치고 -4가 되면 두 근의 합은 이제 -1 되는 거 맞죠? 전개 보면 x제곱 플러스 x 이제 -12가 돼야 되므로 m이 1이면 1 되는 거 맞고, m이 1일 때 -12 되는 거 맞죠? 그래서 m이 1이면 이 함수식은 x 빼기 3 x제곱 더하기 x 이제 -12가 되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이제 g-1인데 g-1은 범위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이제 부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서 부를 바꿔주면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12가 돼서 이 값은 48인데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f -1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48이 되므로 이것도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자, 모든 항의 자연수율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은 300보다 작고 로그 3의 an이 자연수, 그럼 an이 이제 3의 이제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돼야겠죠.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면 3으로 나누고 3의 거듭제곱꼴이 아니면 이제 6을 더해서 나간다는 건데, 이제 물어본 게 40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의 값은, 그럼 이 값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40인 거죠. 그러면 이제 4, 5, 6, 7항 합이 40인데 4, 5, 6, 7항 중에 3의 거듭제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전부 다 헤아려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있으면 한 개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경우부터, 일단 없었다 그러면 A 네 번째 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A 네 번째 항은 그냥 네 번째 항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6을 더하겠죠.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6을 더하는데 다섯 번째 항이 A 네 번째 항 더하기 6이기 때문에 A 네 번째 항 더하기 6 더하기 6 A 네 번째 항 더하기 12가 되고, A 일곱 번째 항은 A 여섯 번째 항 더하기 6이 되는데 여섯 번째 항이 A 네 번째 항 더하기 12였기 때문에 A 네 번째 항 더하기 18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모두 더하게 되면 4A 네 번째 항 더하기 6 더하기 12, 18 더하기 18, 36. 그래서 이 값이 40이 되면
이제 A 네 번째 항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A 네 번째 항이 됐으니까 A 세 번째 항이 있을 텐데, 그럼 A 세 번째 항은 6을 더해서 1이 된 건 아니겠죠. 왜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 세 번째 항은 이제 3입니다. 또 A 두 번째 항도 6을 더해서 3이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9입니다. 그럼 첫째 항은 이제 3이어서 9가 된 건 아니겠죠. 왜 3이었으면 3으로 나눠서 1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제 27이 됩니다. 첫 번째 항 27이 되는 게 나왔고, 네, 이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에서 전부 3의 거듭제곱이 없을 때, 3의 거듭제곱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럼 3의 거듭제곱이 이제 있을 때, 그럼 이제 3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3이 있었을 테고 3으로 나눠서 1도 있었겠죠. 그거 나서 다시 6을 더하면 7이 되고 6을 더하면 이제 13이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4개를 더했을 때 40이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40이 됐다는 거는 3의 거듭제곱인 27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7이 있어야지만 9가 되고 3이 되고 1이 돼서 이 더하면 10, 더하면 30, 더하면 40이 딱 되죠. 요런 꼴이 나와야지, 뭐 9가 있어가지고 9가 뭐 3으로 나누고 6을 더한다. 그러니까 6을 3번 더해서 결코 4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40이 되려면은 꼭 요렇게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요렇게 4개가 있어야 되고, 이 4개가 이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A 다섯 번째 항이 27이었다.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3이 되는 거 맞는데, 요 앞에가 3의 거듭제곱이어서 3을 나눠서 27이 됐을 땐 81이었으면 40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6을 더해서 27이 됐을 때는 21이면 또 40이 안 되죠. 따라서 3의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네 번째 항이 27이면 A 세 번째 항이 81이어서 3의 거듭제곱이어서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6을 더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81이 된 경우 A 두 번째 항이 243이어서 3의 거듭제곱이어서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5, 그래서 6을 더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243이 된 경우 첫 번째 항이 3의 거듭제곱이 된다면 3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6을 더해서 되는 숫자인 237에서 6을 더해서 이렇게 됐을 수 있겠고, 또는 또 75는 여기 앞에가 225, 그럼 225여서 75가 된 경우는 225가 3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데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3을 나누지 않았겠죠. 그 다음 6을 더한 경우는 이제 69여서 69에서 6을 더하면 75가 되죠. 그 다음에 A 세 번째 항이 21인 경우, 이때도 A 두 번째 항이 63이어서 3을 나눈 경우와 15에서 6을 더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63은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3으로 나누지 않았을 테고 6을 더했을 겁니다. A 첫 번째 항이 45여서 3을 나눈 경우와 이제 9여서 6을 더한 경우가 있을 텐데, 45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3으로 나누지 않았을 거고, 9는 3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럼 3으로 나눠서 3이 돼야지 6을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69와 237이 나오고, 아까 처음에 구했던 27까지 더해서 27과 237과 69를 더하게 되면 250, 264와 69를 더하게 돼서 333이 되겠죠. 자,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자, 미분해 보면 3x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는 12가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2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과 이거 위의 점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자 Q는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T콤마로 놓는다면 T, T제곱 플러스 K가 되고 미분해서 3X제곱, 그럼 기울기는 3T제곱이 되죠.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기울기가 3T제곱이고 지나는 점이 T, T세제곱 플러스 K가 되는데 3T제곱이 12가 되려면 T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죠. 플러스 2인 경우는 12 x 마이너스 2 플러스 8 더하기 k 정리해보면 12x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되면서 플러스 6이 되려면 k는 이제 22여야 됩니다. 근데 양수 k니까 22가 맞겠죠. 자, 음수일 때도 찾아보면 t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기울기 12가 맞고 t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겠죠. 전개해보면 12x 플러스 24 빼기 8은 16 플러스 k가 돼야 되고 16 플러스 k가 6이 되려면 이때 k는 음수인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때 k는 음수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이제 22가 답이 되는 거겠죠. 실수 t에 대해서 두 함수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는데 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이제 x제곱이 3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되겠죠.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큰 쪽, 이 큰 쪽에서 양수가 되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제 그대로 나오고 요 사이에서는 절대값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t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 t인데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4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4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지나가는데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자. 이때 여기가 이제 x4겠죠. x4와 요점 x1에 대해서 그 값을 뺐더니 5였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과 이 만나는 점은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연립하면 나오겠죠. 연립해보면 이렇게 되고 x1과 x4 얘를 더하면 근각의 조항에 따라서 1이 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둘을 뺐더니 5였다. x4와 x1을 뺐더니 5였다. 둘이 연립하게 되면 더해서 2x4가 6이 되죠. x4는 이제 3이 되고 x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3이고 여기 점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둘이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면 t의 값은 이제 3이 됩니다. t는 3.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한 요 식과 연립을 하면은 이제 또 다른 교점 x2와 x3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연립하게 되면 오른쪽 이항에서 x제곱 플러스 x 3은 없어지고 x를 묶어주면 0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0이고 이 교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보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3. 이때 fx와 gx와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근데 3과 4 3이 0이었고 4가 3이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와 fx와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루트 3까지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죠. 여기서 얘를 빼야 됩니다. 이 식이었죠. 얘를 빼게 되면 x제곱 2x-3 dx. 루트 3부터 3까지도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에서 아래씩 얘를 뺍니다. 빼는 거는 얘를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3 dx.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고 0부터 루트 3까지 x제곱 플러스 x만 적분하면 되고, 루트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dx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1 x제곱 0부터 루트 3까지 d 적분은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1 x제곱 6x. 앞에 대입해보면 3번 곱하면 이제 3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고, 제곱하면 3이니까 이제 2분의 3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6, 3, 18 빼기 3번 곱하면 3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이제 6 루트 3이 되겠죠. 자,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9와 18 더하면 9가 되고, 9와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27 빼기 2분의 3. 여긴 플러스 5 루트 3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루트 3. 그럼 2분의 3이 없어지고 2분의 2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는데, P의 값이 2분의 27이고 Q의 값이 4가 돼서 PQ를 곱하게 되면 2분의 27 곱하기 4 약분되고 이제 54가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A, B라 할 때 B를 지나면서 Y는 3X에 수직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C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 했을 때 D는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때 ABC 삼각형 넓이가 A의 넓이가 20일 때 MN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A부터 A 좌표를 A, 3A로 놓을 수 있겠죠. Y는 3X니까. 그렇게 놓고 D는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CA를 C부터 5대 3,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죠. 2대 3. 2대 3인데 이 A에서 수설발 이렇게 내려주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은 닮은 비가 이제 3대 5가 됩니다. 3대 5. 그 3대 5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3A니까 이 길이는 이제 5A가 되는 거죠. 5A. C의 좌표는 0,5A가 됩니다. 닮은 비에 의해서. 그리고 이 AB를 지나는 이제 OB의 기울기가 이제 3이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수직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근데 0,5A를 지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5A가 돼야겠죠. 그 다음 얘는 3X였기 때문에 연립을 통해서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Y는 3X가 되면 이 항에서 3분의 10X가 5A. 5를 약분하면 3분의 2X가 A. X는 2분의 3A. 그래서 B의 좌표가 2분의 3A가 되고 Y는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2분의 9A가 됩니다. 그래서 A 좌표 찾았고 B도 찾았고 C도 찾았습니다. ABC의 세 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는데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이 점 A가 원점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A, 3A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A만큼 평행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이 점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a만큼, 이 점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먼저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2분의 3 a제곱, 이 값이 20. 그럼 2분의 1로 곱해주면 40이 되고, 2분의 5 a제곱인데 양수죠. 2분의 5 a제곱, 그래서 이 값이 40. 그럼 a제곱은 5분의 1 곱하게 되니까 5분의 1 곱하면 16. 그럼 a는 이제 4가 되죠. 그럼 a 값이 4가 나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4,1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이제 6,18이 되죠. 그래서 a와 b를 두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입해서 m과 n을 찾아주면 됩니다. 4,11을 대입하면 y가 12죠. 12는 2에 4-m제곱 더하기 n 되고, 6,18, 그럼 y가 18, x에 6, 18은 2에 6-m 더하기 이제 n이 됩니다. 연립하기 위해서 이제 위식에 4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하면 48.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2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2에 6-m제곱 더하기 이제 4n이 됩니다. 그래서 20과 20을 이제 빼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빼게 되면 30은 빼게 되면 3n. 그래서 n은 10이 되고, n이 10이면 여기가 2가 돼야죠. 2가 되려면 m은 3. 그래서 m과 n을 더하게 되면 이제 13이 됩니다. 신발끈 공식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죠. 그리고 올해 3, 4, 6, 7 모의고사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나왔죠.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gt는 fx 4차함수인데 4차함수에서 x를 뺐고 마이너스 ft 더하기 t, 이건 상수항 취급하면은 gt도 똑같은 이제 4차함수라는 거죠. 둘 다 4차함수다. 근데 gx는 0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 할 때 다음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렇지, gx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놓으면 이제 fx는 4차함수고 나머지를 다 이항해 보면 x 더하기 ft 빼기 t 이렇게 되고, 이거 묶어보면 x 빼기 t 플러스 f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요 앞에 f't가 더 있었다면은 더 눈에 있죠.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fx 위의 점 t라는 점 t, ft에서의 접수의 방정식이죠. 접수의 방정식인데 이게 없고 기울기가 1로 고정, 기울기가 1인 상태로 t, ft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접선은 아니고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 위에 한 점,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럼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이제 2개 생기죠. 이런 점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2개, 접하면 3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4개.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리미트 t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극한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여기는 이제 t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가 2다. 여기서는 1일 때의 극한값과 1일 때 함수값 차가 2다. 여기서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4차 함수 그래프는 극대값이 없는 이런 형태와 극대값이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당연히 오른쪽에 나오죠. 이건 극대값도 없고 극값도 하나밖에 없고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얘는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이 2개나 있고 극소값 2개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출제되는 비중도 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다가 답이 없으면 그때 가서 얘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얘를 먼저 해보고 안 돼서 얘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극한값에서의 실근의 개수가 함수값의 실근의 개수보다 2개가 더 많아야 됩니다. 여기보다 얘가 2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보면 요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이제 2점이죠. 실근 2개. 접했을 때는 실근이 이제 3개. 하나, 둘, 셋. 좀 더 작아서 여기 지나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1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4개고 2개든지 아니면 3개고 1개면 차이가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할 때를 먼저 본다면 접했을 때는 이제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2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인데 얘에서 자극한 우극한은 살짝 위에 살짝 아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접했을 때를 찾아야 됩니다. 접했을 때. 접했을 때는 이때인데 이때는 1개, 위로 올라가면 2개, 밑에 내려가면 없고, 그러니까 안 되고. 언제 돼야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밑에도 접하고 위에도 접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커졌을 때는 4점에서 만나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프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데 이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빠짐없이 다 풀어보면 다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걸 이제 알아냈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1이 되겠죠.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값과 절대값 붙여서 적분한 값이 같을 때 알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는 0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적분하는 거고 f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접어 올려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야 되죠.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야지만 이 적분하는 값이 똑같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1일 때 x축에 딱 닿은 거죠. 이렇게 x축에 있어야지만 접혀 올라오는 부분이 없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 왼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밑에 부분이 접혀 올라오면서 넓이가 달라지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0이어서 x축이 여기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f-1은 0이 됩니다. 이제 fx 4차 함수와 직선이 접했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였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고, 그 다음 직선은 x 플러스 ft 빼기 t,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었죠. 그래서 4차 함수 fx는 1차 함수 gx랑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이제 gx가 개수가 1이고 그리고 y절편 모르기 때문에 b로 놓고 fx와 gx를 연립하면 fx 빼기 x 빼기 b, 이 값이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k로 놓고 마이너스 1에도 접했고 1에서도 접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 b는 0, 그러니까 b가 1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고 적분이죠. 적분하고 미분하면 뭐 그대로죠.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fu 빼기 ku가 0보다 크거나 같다. u는 변수기 때문에 x로 바꿔버리면 fx가 크거나 같다 kx 이렇게 되죠. 자, fx는 k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x는 이제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원점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0,0. 그리고 직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접해야 돼서 접하면은 이제 이렇게 접해야겠죠.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실수 k 최대값이 f 프라임 루트 2다. 그러니까 루트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이제 루트 2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0, 0,0과 루트 2, 루트 2,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제곱이 되죠. k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루트 1 대입하게 되면 여기 루트 2 대입하면 2니까 2 빼기 1은 1, 1을 제곱하면 1. 그래서 k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이 됩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기울기를 찾은 거죠. 이 값과 미분해서 루트 1 대입한, 그 미분해서 루트 1 대입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미분해보면 2k x제곱 마이너스 1 다시 미분해서 2x 난 플러스 1. 요게 루트 1 대입하게 되면 루트 2 대입하면 이제 1이죠. 그래서 2k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1. 4 루트 2k 4 루트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은 거고, 얘는 이제 미분해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찾은 거죠. 둘이 같도록 하는 k 값 찾으면 k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은 1로 곱해서 8k 플러스 루트 2 이항하면 7k가 루트 2 없어지고 1. k는 이제 7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럼 fx는 7분의 1 7분의 1 여기 대입 7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물어본 값은 f6입니다. 7분의 1 66에 36 36에서 1 빼면 35 35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그럼 7분의 1과 35의 제곱이 약분되죠. 35가 하나 남고 35랑 약분되면 5 더하기 7. 그래서 곱하면은 175 더하기 7이 되면 182가 됩니다. 182.